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김기석 앵커님, 간밤에 아니죠. 지난 주말이었죠. 네, 그렇죠. 네. 지난 주말에 또 미국의 경제 지표 또 발표가 좀 있었는데 예상보다 크게 둔화가 좀 됐죠. 네, 앞에서 글로벌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네. 8월 달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비농업 분야의 신규 일자리가 한 72만 개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7월 달 수치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발표가 됐을 때는 94만 3천 개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었는데 수정치가 105만 개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는 이 신규 일자리가 23만 개 늘어나는 걸로 늘어나는데 25만 3천 개가 늘어나는데 그친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절반 이하였고 전월치와 비교를 하면은 대략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이 고용에 신경을 쓰는 이유 중에 뭔가 하면은 FOMC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고용이거든요. 근데 2월 이후에 쭉 그 동향을 볼 것 같으면은 4월 달에 한번 주춤했지만은 계속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일단 이렇게 덜컹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용 상태가 지금 예상보다 많이 호전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델타 변이가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더라도 이게 일자리에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관이 되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이 뭐 락다운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 달 이 고용 지표를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충격을 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레저나 접객 부분의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제로를 기록을 했거든요. 6월 달에는 39만, 7월에는 41만 개 일자리가 증가를 했다가 제로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도매와 소매 서비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델타 변이로 인해서 락다운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여행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사무실 복귀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고용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일단 그 구직자 입장에서 볼 때는 델타 변이가 무서워서 직장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CNBC 조사에 따르면 580만 명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7월에 비교해가지고 한 40만 명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델타 변이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9월에는 고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 큰 변수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부터 추가 실업수당 급여가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일단 개학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학이 시작이 돼서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개학이 예정대로 잘 이루어진다면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애를 갖다가 학교에 맡겨놓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달 일자리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용 지표도 좀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네. 테이퍼링 추진에 좀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연내 테이퍼링 얘기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왔는가 하면은 7월달 FOMC의 회의록,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야 이거 테이퍼링이 연내 실시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의사록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대부분 그러니까 most 의원들이 연내 테이퍼링 개시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발언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또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경제가 기대한 만큼 광범위하게 개선된다면은 올해 안에 this year 그러니까 올해 안이란 말을 꼭 집었습니다. 네.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8월 달에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썼던 거거든요. 근데 광범위하게 경제 지표가 호전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아무래도 9월 달 FOMC에서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뒤로 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일정을 봐야 됩니다. 네. 10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고요. 11월 2일과 3일 날 FOMC가 열립니다. 그러면은 10월 초에 고용 지표가 한 번 더 나오죠. 9월 달께 나오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10월께 나오는데 11월 6일 날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런데 FOMC는 11월 6일보다 그 전에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11월 1일, 2일과 3일에 열리는 FOMC는 10월 달에 발표되는 9월 달 고용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좀 상당히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또 이틀 뒤면은 당장 10월 달에 고용 지표가 나올 텐데 결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열리는 FOMC에서도 테이퍼링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 단위로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것 자체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해고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래도 11월 FOMC에서도 얘기하기 힘들 것이고 네. 12월 달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는 파월 의장의 뭐 잭슨 홀 연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뭐 시장 충격은 크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일단은 그러니까 8월달 고용 지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장이 충분히 소화를 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까? 네. 그리고 또 사실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시장이 또 안 열리죠. 뭐 이런 걸 볼 적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하겠지만은 잭슨 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 중에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테이퍼링과는 완전히 별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테이퍼링의 기준, 그러니까 물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하는 이것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시장을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에 시장이 안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하나 의심쩍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9월 FOMC가 21일, 22일 열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추석 연휴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이때 잘 아시겠지만은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게 됩니다. 네. 점도표를 찍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게 될 텐데 최근에 그 FOMC 의원들의 계속된 발언을 갖다 종합을 해보면은 이 금리 인상 시기가 과연 2023년 이후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월 달 FOMC가 열리고 그 점도표가 공개될 때쯤 해서 금리와 관련된 또 한 번의 발작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